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개발자 퍼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을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해요. 새로운 지표를 만드는 일은 항상 흥미롭죠.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를 지표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트레이더가 있고 이들은 각자 고안해낸 지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고안한 아이디어가 누군가 이미 지표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고 오늘 만들려는 지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들 지표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0일간의 주가 변동폭과 지난 5일간의 주가 변동폭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지난 20일간의 평균 거래량과 지난 5일간의 평균 거래량을 비교하죠. 이렇게 비교한 두 가지 요소로 추세 반전을 포착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5일과 20일을 사용할까요? 기억하시나요? 기준이평과 지배이평의 관계를요. 기준이평을 지배하는 지배이평의 기간은 기준이평의 4배라는 점 잊지 않으셨죠? 물론 이는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감안해 주세요. 그래서 짧은 기간이 5일이라면 긴 기간은 그 4배인 20일이 되는 것이죠. 이 지표에 대한 생각은 장기와 단기의 주가 변동폭과 평균 거래량을 사용하면 추세 반전의 특징적인 징후를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 지표가 완성되었을 때 의미 있는 유용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부터 지표를 구성하는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변동성을 표현하거나 측정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죠. 이번 지표에서는 특정 기간 동안의 주가 변화를 변동폭으로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20일간과 최근 5일간의 변동폭을 비교함으로써 단기 변동성의 변화를 확인하는 거죠. 최근 5일 주가 변동폭이 최근 20일 주가 변동폭보다 큰 경우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죠. 기술적 분석에서는 변동성 증가를 중요한 신호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변동성이 증가하면 볼린저 밴드와 같은 지표에서 밴드가 확장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큰 가격 변동이 예상된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최근 5일 주가 변동폭이 최근 20일 주가 변동폭과 비슷한 경우는 시장의 변동성이 큰 변화가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요. 이는 투자자들이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일관된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특정 패턴이나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주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이는 박스권 패턴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경우 기술적 분석 지표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평균선, RSI, MACD 등의 지표가 보다 일관된 신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근 5일 주가 변동폭이 최근 20일 주가 변동폭보다 작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더 안정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어요. 변동성이 줄어들면 기술적 분석 지표가 더 일관된 신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평균선, RSI, MACD 등의 지표가 더 안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장단기 주가 변동폭이 구해지면 단기 주가 변동폭을 장기 주가 변동폭으로 나누어 주가 변동폭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가 변동폭의 비율은 최근 5일간의 변동폭을 최근 20일간의 변동폭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값이 1보다 크면 최근 5일간의 변동폭이 최근 20일간의 변동폭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단기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죠. 이 비율은 주식의 단기 변동성이 장기 변동성에 비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주식의 현재 변동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가 변동폭 비율이 1보다 큰 경우는 주가의 단기 변동성이 장기 변동성보다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최근에 주가가 더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나타내며 단기적인 불확실성이나 시장 이벤트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투기적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 있습니다. 주가 변동폭 비율이 1인 경우는 단기 변동성과 장기 변동성이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시장이 특별한 이벤트 없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가 변동폭 비율이 1보다 작은 경우는 주가의 단기 변동성이 장기 변동성보다 작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최근에 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투자자들이 주요 이벤트를 기다리며 관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량은 주식이 얼마나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주가의 움직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죠. 최근 5일과 최근 20일간 평균 거래량을 비교하면 거래량의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주가 변동폭과 함께 거래량도 고려하여 지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최근 5일 평균 거래량이 최근 20일 평균 거래량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거래량이 증가하면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많은 매수와 매도 활동이 일어날 때 주가가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높은 거래량은 새로운 추세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상승 또는 하락 추세의 시작을 나타낼 수 있어요. 다음은 최근 5일 평균 거래량이 최근 20일 평균 거래량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거래량이 일정하다는 것은 시장이 안정적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특별한 걱정이나 과도한 기대 없이 일관된 거래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거래량이 일정하면 주가의 변동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는 큰 뉴스나 이벤트가 없고 투자자들이 기존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거래량이 일정하면 기술적 분석 지표가 더 신뢰성 있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평균선이나 볼린저 밴드 같은 지표가 더 일관된 신호를 제공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최근 5일 평균 거래량이 최근 20일 평균 거래량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면 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뉴스가 부족하거나 시장 전체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때 발생할 수 있어요. 거래량이 감소하면 주가의 변동성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매수 및 매도 활동이 줄어들면서 주가의 큰 변동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거래량의 감소는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해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이벤트나 뉴스가 발표되기 전 투자자들이 관망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거래량이 감소하면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해 신중해졌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거나 잠재적인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죠. 평균 거래량 비율은 최근 5일간의 평균 거래량을 최근 20일간의 평균 거래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평균 거래량 비율이 1보다 크면 최근 5일간의 거래량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거래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단기 평균 거래량을 장기 평균 거래량으로 나눈 평균 거래량 비율은 주식의 거래량 변화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일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주식의 현재 거래 활동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활발한지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시장의 관심도와 주식의 유동성을 평가할 수 있죠. 평균 거래량 비율이 1보다 큰 경우는 단기 평균 거래량이 장기 평균 거래량보다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최근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투자자들이 주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긍정적인 뉴스나 주요 이벤트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 유동성도 높아져 거래가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평균 거래량 비율이 1인 경우 단기 평균 거래량과 장기 평균 거래량이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주식의 거래 활동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평균 거래량 비율이 1보다 작은 경우는 단기 평균 거래량이 장기 평균 거래량보다 작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최근에 거래가 줄어들었음을 나타냅니다. 투자자들의 주식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나 투자자들의 관망세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 유동성이 낮아지면 거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DVVI는 주가 변동성과 거래량 변동성을 결합한 지표로 단기와 장기 변동성 및 거래량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여 시장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지표가 높으면 최근 주가 변동폭과 거래량이 모두 증가하고 있어 단기 추세의 반전을 포착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DVVI가 1보다 크다는 것은 단기 주가 변동성과 단기 거래량이 장기 대비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최근 주가와 거래량이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도 긍정적인 뉴스나 주요 이벤트가 있었을 거예요. 유동성이 높아져 거래가 원활해지고 동시에 변동성도 커져 가격 변동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DVVI가 1인 경우는 단기 주가 변동성과 거래량이 장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시장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특별한 변화 없이 안정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DVVI가 1보다 작다는 것은 단기 주가 변동성과 단기 거래량이 장기 대비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최근 주가와 거래량이 작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줄어들어 거래가 감소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동성이 낮아져 거래가 어려워지고 동시에 변동성도 낮아져 가격 변동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DVVI 지표는 장단기 주가 변동폭과 평균 거래량을 바탕으로 구성됩니다. 새로운 지표를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지만 그 지표가 유용하려면 그 뒤에 숨어있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지표를 구성하는 논리적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면 지표를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다룬 개념들을 좀 더 확장해서 실제로 지표를 생성하고 차트에 올려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